네, 반갑습니다. 조성근입니다. 우리 이제 봤던 9급 수학, 국가직 수학을 같이 오늘 쭉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쭉 이어서 갈 테니까요. 문제 잘 보시고 자, 핵심만 정확하게 짚고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10제곱과 20제곱을 더한 값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지수가 클 때는요. 이 지수가 클 때는 작은 것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확인을 해서 규칙을 찾아주겠습니다. a를 a라고 하면은요. a의 제곱이 자, 분모 4고요. 분자는 1. 자, a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죠. 그래서 얘를 약분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되죠. 자, 한 번 더 제곱해 봅시다. a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제곱해 주니까 4분의 또 마이너스 2 나오죠? 플러스 2 루트 3i 해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나오게 됩니다. 봤더니 이게 뭐였습니까? 원래에 있었던 a하고 똑같은 거죠. 자, a의 4제곱을 했더니 a하고 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a의 10제곱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a의 10제곱은 a 4제곱의 제곱 곱하기 a 제곱이 되죠. 자, a의 4제곱이라는 게 a였으니까 다시 a의 제곱이고 다시 a 제곱이니까 a의 4제곱입니다. 결국 a가 됨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a의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20제곱 있죠? a의 20제곱은 a 10제곱의 제곱이라서 얘는 그냥 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문항, 즉 두 개를 덧셈하는 거니까 a의 10제곱과 a의 20제곱 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만 나오게 되겠죠. 해서 지수가 클수록 작은 것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이번 문제는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줄에서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 그랬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게 나오겠죠. 또 2를 대입했을 때는 6이 나온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px가 있는데 이것을 x-1,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생기나요?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1차 이하의 식이 생기게 되죠. 해서 얘를 a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1차 이하의 식이 생긴다. 그래서 자, a하고 b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방금 위에 주어져 있죠? 1 대입하면 3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x가 1 대입했을 때요. 빵이 되고 여기는 3, 1, a 더하기 b 즉 a 플러스 b는 3이라는 값이 나오고 두 번째 2를 대입해주면요. p2는 6이죠. 얘는 6. 자, 없어지고 2a 더하기 b는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식을 b 있으니까 빼주면은요. a는 3. a가 3이면 당연히 b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rx라고 했는데 얘는 3x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r3이죠. 3, 3은 9, 3, 3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있는데요. 자, 드몰간의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것이 1, 2, 3, 4랍니다. 그 다음 또다시 드물어 같은 법칙을 또 한번 써봅시다. 얘는 a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이것이 3하고 4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원소를 물어보는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보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이 있죠. 전체 집합이 있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에서 1, 2, 3, 4는 어디에 있나? A 교집합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4가 있고요. 얘는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이죠. 여기에 3하고 4가 있다는 겁니다. 3하고 4가 여기 있으면 자, 봅시다. 1, 2, 3, 4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였으니까 3, 4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1하고 2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전체가 뭐였습니까? 1, 2, 3, 4, 5, 6, 7이었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1, 2, 3, 4의 나머지 5, 6, 7은 당연히 교집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 뭐죠? 대칭 차집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합한 값. 자, 이건 뭡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더한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 더하기 2에서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어가 봅시다. 네 번째 문제는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미분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fx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랍니다. 자, f' 한번 계산해 볼까요? f'은 2ax 더하기 3이 되죠.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이 3이라 그랬고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f 이 값은 얼마냐? 자,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얼마? a 마이너스 3 더하기 b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입니다. 자, 식 정리. a 더하기 b는 넘겨주니까 얼마가 되죠? 6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a는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아하, 그러면 당연히 a가 2이고 a가 2면 b는 4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f 이 값이었어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주면은 2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플러스 4. f 이 값 얼마입니까? 2 대입하면은 4, 2, 8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쭉. 다섯 번째 문제는 도형의 이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도형의 이동 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자,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x-a를 대입해 줍니다. y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는 제로죠. 자,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이겁니다. 원의 방정식이네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얘를 뭘로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x제곱 빼기 4x니까 뭐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절반이죠.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2y니까 뭐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자, 상수항은 원래 없었어요. 전개하면 4 나오고 전개하면 1 나오죠. 즉 5가 생겼는데 원래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5를 하고 그것을 넘겨주면 플러스 5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죠. x축으로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3만큼, y축으로는 2만큼이라고 그랬어요. x축으로 3만큼이니까 x 빼기 3을 대입하고요. y축으로 2만큼이었으니까 y 빼기 2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원래 문제에다가 해서 얘는 자 마이너스 2 여기는 더하기 1 평행이동한 결과가 요놈이죠. 정리해주면은 x-5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a가 a라 그랬고 a는 그래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b죠. b는 1 되겠어요. c는 얼마입니까? c는 당연히 그대로죠. c는 5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 이렇게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자 뭡니까?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쓰이는 로그 공식. 자, axy 얘는 자 진수가 곱셈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로그끼리 덧셈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a의 로그 b의 c제곱이 있는 것.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밑에 있는 밑과 지수에 붙어있는 이 로그에서의 진수 a하고 c를 서로 바꿔줄 수가 있죠. 같은 값입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20. 자, 미시 아무것도 없으면 상용 로그죠. 그렇죠? 미시 10인 로그. a가 있는데 a가 n 플러스 알파랍니다. n은 정수고 알파는 0 이상의 지금 소수죠. 당연히. 양의 소수예요. 그랬을 때 다음을 계산하기 일단 n하고 알파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로그 20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 곱하기 10입니다.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로그 2, 그 다음 로그 10이 되죠. 로그 10이 얼마입니까? 1이죠. 자, 로그 1은 뭐예요? 로그 10이 1이면은 당연히 얘는 얼마입니까? 1번 작은 수죠. 로그 1이 0이니까 양의 소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가 로그 2. 즉 n이라고 하는 것이 1이고 알파라고 하는 것이 로그 2예요. 그럼 문제에서 2의 n분의 1제곱 2의 알파분의 1제곱인데 a는 뭡니까? 2의 1승 더하기 그 다음에 뭐죠? a의 지금 역수잖아요. 그쵸? 2의 알파분의 1인데 알파분의 1은 뭐죠? 로그 10의 2분의 1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합시다. 여기서 하나 더 쓰인 공식. 자, 로그 a에 b가 있으면 얘는 밑과 진수를 바꿨을 때 서로 역수가 된다. 얘가 지금 밑이 10이고 2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요.
2의 자 로그 2의 10이 되겠죠.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밑과 진수도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10이고 10의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죠. 해서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 문제는요. 수열이 두 개 있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식이 곱셈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나눗셈이 되어 있죠. 자, 리미트 값.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요. 2n 더하기 1의 an. 얘가 3이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더하기 1분의 bn은 2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리미트 n분의 an, bn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식이 곱셈이 되어 있고 나눗셈이 되어 있으면 뭐 하느냐? 치환을 합니다. 뭐라고요? 치환하라고요. 얘를 치환해라. 다른 걸로 바꿔봐라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2n 플러스 1의 an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c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n은 2n 더하기 1분의 cn이고요. 당연히 리미트 cn 값은 3입니다. 두 번째에서도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bn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dn이라고 해보면 여기서 당연히 bn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dn이죠. 당연히 리미트 dn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 bn이니까 두 개 곱셈입니다. 곱하면은 2n 플러스는 당연히 분모로 내려오겠죠. 자, 분모로 2n 플러스 1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리미트 n분의였겠죠. 여기 당연히. 그렇죠? 리미트 n분의니까 여기에. 그럼 차수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 두 개 곱하면 cn하고 요런. 자,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cn dn입니다. 자, 얼마가 나올까요? 이 값들은 얼마였습니까? 3이었고 요거는 리미트 값이 2였죠. 자, 분모 2차, 분자 2차. 그렇죠?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 됩니다. 해서 분모가 2n제곱 플러스 n분의 여기는 6n제곱 플러스 6이니까 최고차의 계수 2분의 6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항 갑니다. 8번 문항에서는 지금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죠.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을 때 평균을 지금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 자, 중요한 것만 제가 적을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률의 합은 얼마가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자로 min, m을 쓸 수도 있는데요. 얘는 뭡니까? 시그마하고 xi, pi죠. 이게 뭐예요? 즉 변수 곱하기 지금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표에 지금 a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b가 있죠? 이것이 1이에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8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x가 있고 지금 p가 있을 때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다 더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요. x하고 p를 곱해주면 2a. 두 번째는요. 8분의 3 곱하기 4니까 그냥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6b. 이것이 5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식이 두 개죠. 이거 좀 정리할까요? 정리한 다음에 정리합시다. 네. 요놈은 5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7이죠. 자, 식이 하나, 둘.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b 빼기 a니까 그냥 둘 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배를 내보시면요. 2a 더하기 2b는 4분의 5가 되고 밑에 있는 식은 2a 더하기 6b였어요. 얘가 2분의 7. 두 식을 뺍시다. 밑에서 위로 빼주면 4b. 여러분 4분의 14죠. 4분의 14에서 4분의 5를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해서 b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9가 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a라고 하는 것은 8분의 5, 즉 16분의 10에서 빼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b 빼기 a, b에서 a를 빼면 16분의 8이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 여러분들 잘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9번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9번 어떤 문제입니까? 1대1 대응을 얘기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언제다?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직선일 때요.
절대값이 있으면 당연히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절대값 x-1 더 빼기 mx 더하기 4죠. 자, 일단 식을 한번 분리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 x가 1 이상이면 절대값 속에 0이 되는 값은 1이니까 1 이상이면 x-1 그대로 나오죠? 1-m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어요. x가 1보다 작으면 a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야 플러스가 되죠.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m x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지금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a가 증가하면 즉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a도 당연히 똑같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 똑같이 해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부호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곱했을 때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곱하면 값은 양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한번 넣어주면은 m-1 여기는 m 플러스 1이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m은 1보다 크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니까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연수연에 대해서 다음 곡선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n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적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자, y는 2의 n승분의 1 x 빼기 x제곱이죠. 포물선이군요. 2차 함수. 그렇죠?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a는 당연히 x가 0일 때,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빼기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죠. 해서 여기가 0, 2의 n승분의 1은 양수니까 이 점이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넓이를 문제에서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an 계산합시다. an 어떻게 계산합니까? 인테그랄 0부터 2의 n승분의 1까지 fx dx죠? 대입합시다. 2의 n승분의 1 x 빼기 x제곱 요놈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해주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n은 1차 했으니까 2분의 1이 한 번 더 앞에 오죠. 그래서 2분의 곱해주면 2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플러스 1승분의 1 하고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0부터 2의 n승분의 1.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2의 n 플러스 1승분의 1 곱하기 a 제곱이죠. 제곱이면은 2의 2n승분의 1 쓸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 세제곱이니까 2의 3n승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놈은 얼마죠? n은 지금 2의 4의 n승, 즉 2의 n승을 따로 빼보세요.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n승분의 1, 그 다음에 또 2n승분의 1이니까 즉 2의 3승, 즉 8분의 1의 n승이라고 써서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3분의 1 하고요. 똑같이 8분의 1의 n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입하는 거 잘 유념하시고 다시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무한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 등비급수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로 갑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r에 n-1승이 있으면 자 1-r분의 초항이 a가 되죠. 그렇죠? 여기 저 그대로 한번 세. 여기 두 가지죠. 시그마 두 가지 분리할 수 있죠. 주어진 식 요놈 an 자 2분의 1 하고요. 여기 초항이 8분의 1 공비도 8분의 1 똑같죠. 여기는 3분의 1 하고요. 1-8분의 1분의 똑같이 8분의 1. 자,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놈이 좀 공통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죠. 7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똑같이 7분의 1. 그러면은 6분의 1 곱하기 7분의 1하고 같은 거니까 답은 4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계산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A하고 B를 그냥 덧셈하는 건데 다항식 덧셈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 동료한끼리 잘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라고 하는 거 또 있는데 A 빼기 B. A 빼기 B가 X의 제곱 마이너스 7Y 제곱이에요. 자, 두 식 어차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자, 두 식을 한번 더해봅시다. 두 식을 더해주면
b가 사라지죠. 3a 더 해주면 9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12y 제곱이죠. 3으로 나눠주니까 a는 3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됩니다. 자, a가 나왔죠. b라고 하는 건 뭡니까? a에서 이 식을 빼면 되죠. b라고 하는 식은 a에서 즉 3x 이 정도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a 빼기 x제곱 더하기 7y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x제곱을 빼주면 2x제곱 그 다음 더하기 xy 그 다음에 a에서 자 a에다가 요거 더하기죠. 3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a 더하기 b니까 a 플러스 b를 해주면요.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는 거라서 5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의 제곱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1번 같은 문제 틀리면 정말 억울하죠. 자, 12번 fx가 있는데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 gx라고 하는 것은 2x 더하기 4죠. 여기에서 f 닷 g 닷 f의 전체 인버스 그 다음에 a에서 10을 대입한 값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부분이 이 합성함수를 역함수 시켰을 때의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g 합성 전체 역함수는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f 인버스 g 인버스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은 g에 대입하고 f에 대입하는 거죠. 첫 번째 했을 때는요, 그렇죠? f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f가 여기가 g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여기가 지금 대문입니다. 아니죠. 이게 지금 대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지금 대문이고요. 이게 지금 현관문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을 거쳐서 현관을 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오는 게 지금 역함수인 건데 역함수를 어떻게 가죠? 거꾸로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현관 지나서 다시 대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순서가 서로 바뀐다라는 거죠. 역함수를 시켰을 때는. 그래서 저런 부분 조심하시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떤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바로 f하고 f 인버스를 했을 때는 항등함수다라는 겁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가 항상 똑같은 함수를 얘기해요. 즉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요. 자, 얘 전개했을 때 f 인버스 그 다음에 g 인버스죠. 아 여기서 이 값이 무엇이다? 바로 이게 항등함수다. 이거 항등함수 그냥 버려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즉 이 문제는 그냥 g 인버스의 10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g 인버스 10.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가장 중요한 거. g 인버스 10이 뭔지 모르죠. 이것을 k라고 하면은 g의 k는 10. 역함수 자체가 이렇게 x하고 y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gk가 10이다. gk는 제 별명인데요. 무슨 약자인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k 얼마 대입하면 10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가 k가 얼마일 때? 3일 때다. 아, 그래서 k는 3이구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만 잘 구별할 줄 알면 되는 문제죠.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밖에 없으니까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1, 2,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의 fx 값과 더하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 때의 fx 값. 자,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뭐다? 이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1의 플러스랑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면 그 값이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합니다. 즉 우극한이니까 이거 얼마다? n은 1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1의 좌극한이죠. 1은 여기 있죠. 근데 왼쪽에서 이렇게 그래프 따라왔을 때의 y값은 어디로 갈 것이냐? 1로 점점 간다. 이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방금 전에 있던 13번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아셔야 됩니다. 저런 거 푸는데 그냥 5초도 걸리면 안 되죠. 자, 14번 문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는 0이 있다. 여기에서의 두 개의 실근이라고 저 나와 있고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있을 때 K 값의 범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이 몇 개 있나를 우리가 물어보는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두 실근일 때 서로 다르단 말이 없죠. 다르면은 0보다 크고요.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해서 중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은요.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식인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두 개의 근이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1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이 여기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한 이 함수값 y의 값은 얼마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거죠. 해서 저 식을 fx라고 하면은 얘를 fx라고 하면은 f1 값은 양수다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써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또 짝수가 있죠. 짝수의 공식. 자, 절반의 제곱 2k 절반의 제곱은 k제곱이죠. 빼기 ac 1 곱하기 4 a가 0 이상. 따라서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2가 0 이상이니까 k라고 하는 것은 큰 수보다는 크고 또는 작은 수보다는 작다.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1 대입했을 때, 자, 1 대입해봅시다. 1 더하기 4, 5-2k죠. 5-2k가 0보다 크니까 k는 2분의 5보다 작다가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 자, 뭐 다 아시겠지만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5, 2분의 5는 여기죠.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요.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연립부등식이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 y는 x제곱 이상이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 이하랍니다. 여기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x 마이너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자, 문제.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알아봅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움직여 봐야 됩니다. 자,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자, x제곱이고요. 이건 뭡니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다른 말로 하면 그냥 x절편, y절편 둘 다 2죠. 2, 2. 여기 2, 2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2, 여기 2. 자, 이 직선의 아래쪽이고 이거는 곡선의 위쪽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x 빼기 y. 자, x 빼기 y의 값은 얼마냐? 이것을 k라고 해봅시다. 얘를 k라고 하면 k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가 지금 y절편인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움직여 보는데 y는 x 마이너스 k에서 자, 이것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봅시다. 이거 똑같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하고 수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디에서 제일 큰 값이고 제일 작은 값이냐? 당연히 여기를 지나갔을 때 y절편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부분은요. 여기에서 이 값이 아니라 이게 불룩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일 때 A가 접선일 때가 가장 작은 K, 즉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최대. 언제다? 이 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 언제다? 얘가 지금 접할 때. 접선일 때다. 즉 판별식은 0일 때다. 두 개 연립했을 때 어딨죠? 이 식과 이 식의 판별식이 지금 0이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일단 이 점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점은요. 두 개의 교점이죠. 자, 교점 두 개 한번 알아볼까요? 두 식의 교점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자,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더하기 2 교점이니까 등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1, 2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군요. 즉 이 점은 마이너스 2,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되죠. 자, 그래서 저걸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하고 4 대입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6. 이때 마이너스 6이 나오는군요. 이때 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때 K 얼마죠? 마이너스 6.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 이게 접선일 때죠. 언제? A가
포물선의 접선일 때 따라서 x제곱은 x-k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0이 된다 이겁니다. 포물선이기 때문에 b제곱 빼기 4ac 얘가 0 해서 k값은 4분의 1 나오죠. 이때가 제일 어떻다? 큰 값이 되겠죠. 사실은 제일 작은 값이겠지. 왜냐하면요. 여기 k값은 마이너스 k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6 나오는데 저 어떻게 마이너스 6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최대, 최소의 뺄셈이니까 최대값이 알파죠? 따라서 최대값 얼마였습니까? 4분의 1 k의 최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즉 더하기 4분의 2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6번은 세수가 연속적으로 지금 등차수일 때죠. 세수가 등차수면 뭐 생각하시면 되죠? 등차 중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하고 똑같은 거죠. 해서 두 수의 합이 가운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2배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죠. 두 번째 마찬가지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4분의 3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죠?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식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봅시다. 자, AB분의 A 더하기 B 통분하시면 되죠? 분자가 6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3 나와야 되는데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똑같아지는 거지. 해서 AB라고 하는 것이 지금 4라는 거 볼 수 있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였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제곱을 시켜봅시다. A를 제곱을 시켜주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빼기 4AB죠. 자, A 더하기 B가 얼마였어요? 6이었죠. 36 마이너스 4 곱하기 4 16 해서 20.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 걔 우리가 제곱해서 계산했으니까 루트 20 즉 2루트 5가 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번 문항 갑니다. 자, 17번 문항은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인데 마이너스 3부터 fx 여기에 x-1이 지금 곱해져 있는 형식이죠. 얘 값은 얼마냐? 라고 좀 물어봤는데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f의 마이너스 x하고 fx하고 똑같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식은요. 0부터 3까지의 fx dx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정보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나 플러스를 대입하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y축 대칭인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는 다른 말로 이것을 짝함수라고도 하죠. 짝 우자입니다. 한자로. 해서 짝수인데 그러면 짝수일 때는 어떤 형식이 되냐면요.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y축 대칭인 함수가 된다. 그리고요. y축 대칭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즉, 요 똑같은 부분이라서 0부터 3까지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0부터 3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하면은 이거의 2배가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뭐 있느냐? 기함수라는 것도 있죠. 기함수는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이 홀함수예요. 자, 홀함수. 한자로는 원래 헛기입니다. 티읕 받침이죠. 이것은 원점의 대칭이죠. 원점의 대칭이라서 자, 이럴 때는요. 그래프가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시오. 적분하시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조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두 가지 성질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원래 있는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fx 곱하기 x 전개하세요. 이렇게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fx dx죠? 이것을 지금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원래 무슨 함수였죠? 우함수였죠. 그럼 이건 무슨 함수다? 우함수에다가 x 하나 더 곱했네요. 원래 지수가 짝수인 것을 우리가 우함수 한다 그랬죠? 거기 x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홀수가 되죠. 아, 홀수가 되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가 된다. 이것은 우함수였다. 그래서 L은 해봤자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그러면요. 아, 요놈은 0부터 3까지 2배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은요. 무리함수가 있는데 걔 역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좀 물어봤어요. y는
3 루트 x-2 플러스 1이에요. 자, 2,1에서 출발을 해서 2,1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인데요. 이게 지금 y는 3루트, 냅둡시다. 이러면 있는데 역함수래요.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y는 x 대칭이죠. 해서 y는 x 대칭인 것이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y는 x하고 만나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y는 x하고 이식하고 해서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 교점도요. 얘가 알파면 x가 알파면 y도 알파죠. 똑같이 베타 콤마 베타죠. 이런 식이죠. 자, 연립해 보겠습니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 3루트 x-2 더하기 1은 x. 자, 1 넘겨주세요. 루트만 따로 놔두세요. 외롭게. 그래야지 위에 제곱해주면 이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놈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넘겨주면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8 넘으니까 플러스 18 플러스 얼마가 되죠? 19가 되네요. 어허, 이렇게 되는데 이 식에서 이제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근데 여기 당연히 알파, 당연히 베타죠. 그러면 이 교점 사이 거리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교점 사이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어떻게 되죠? 알파에서 베타 뺀 값, 즉 베타 빼기 알파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죠? 어때요? 똑같죠? 해서 이만큼은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1대1 대 루트 2가 되죠. 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베타 빼기 알파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계산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11, 알파 베타는 19.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식이 왜 이래요? 숫자가 121 빼기 4 곱하기 4 1은 4, 4, 9, 36, 76이네요. 121에서 76을 빼면 얼마죠? 45인가요? 네, 45. 그럼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 루트 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답은 루트 45 얼마죠? 3루트 5 해서 3루트 12 답이 됨을 볼 수 있겠어요. 자, 19번째 문제 갑니다. 19번 문제는 주사위를 3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2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두 눈의 수와 같을 확률. 아하, 12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12가 나오는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1, 5, 6. 제일 처음에 제일 작을 때 1,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죠? 2, 4, 얼마입니까? 6.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2, 5 안 했죠? 2, 5, 5. 2, 6 돼야 안 돼요. 2, 6은 아까 했죠? 넘어가고요. 3으로 갑니다. 3으로 갔을 때는 3, 1 당연히 안 되죠. 언제 될까요? 3, 3, 6부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 어때죠? 5가 되죠. 3, 4, 5. 3, 5는 여기 있고요. 3, 6은 여기 있죠. 더 이상 없습니다. 4로 했을 때는요. 4, 4밖에 없죠. 그렇죠? 4, 5 안 되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끝이네요. 그럼 이 중에서 똑같은 경우는 A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전체가 몇 가지 나오나 살펴보면 되겠죠? 자, 1, 5, 6. 주사위에 3개의 눈이 1, 5, 6인 경우 자, 순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3팩토리얼. 여러분요, 마찬가지죠. 다 다른 거니까 3팩토리얼 똑같이 6가지. N은요,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냥 3가지. 이것도 몇 가지? 똑같이 3가지. 이건 몇 가지입니까? 똑같이 6가지가 되겠죠. N은 1가지. 그래서 6, 6, 6, 6, 6, 4, 24, 25. 총 25죠. 해서 25분의 그 중에 1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25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20번 문항은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어쩌고저쩌고가 나와 있네요. 근과 계수화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nx 더하기 2는 제로가 했을 때 자, 두 개의 근이 알파 n 더하기 베타 n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n.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얼마죠? a분의 c니까 2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알파 n의 제곱 더하기 베타 n의 제곱이에요. 자, 바꿔봅시다.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n 베타 n이죠. n은 9n제곱. n은요 4. 얘를 지금 시그마 씌웠죠? 1부터 5까지예요. 자, 시그마 공식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상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곱하기 하면 되죠. NC죠. NC, CN, NC 백화죠. 자, 그러면 문제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9n제곱 마이너스 여기선 지금 이제 K로 바꿔야 되겠죠. 9K제곱 마이너스 4. 잠깐만요. 문제에서 n이라고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n이라고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자, n은 1부터 5까지 9n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9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4 곱하기 5. 그러면 여기는 6 약분되고요. 자, 55 곱하기 9가 얼마입니까? 55 곱하기 99 곱하기 5 얼마예요? 얼마죠? 얼마? 55, 95, 45, 95, 45, 495 빼기 20, 475가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공무원 수학을 잘 한번 보시면 문제 난이도는 어쩌다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생각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볍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으면 빨리 풀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해의 문제만 말고 그 전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 중복되는 문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나오는 문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잘 복습을 하시면 크게 지장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